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종로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과 팀장 오수철입니다. 그리고 논술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무슨 시리즈냐면요. 이렇게 대학에 붙었다. 자랑스러운 합격자 시리즈입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이희진입니다. 네, 우리 이희진 학생은 저랑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긴 갔는데 약간 2% 정도 모자랐죠. 그래서 이제 다시 0.5수를 했습니다. 다시 종로에서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영상 찍는 이유가 있죠. 그쵸? 어떤 거예요? 사실 제가 작년에는 여기 재수종합학원에 다녔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대학을 좀 더 높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 번 더 이번에는 일산종로학원 독학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반수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수능이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논술 수업도 여기서 직접 들으면서 논술을 합격함으로써 이제 좋은 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네. 진짜 착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제작하는 이유도 물론 그 학원에 대한 걸 알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이제 재수부 했을 때도 물론 프로그램대로 잘 하고 했지만 또 반수했을 때 경험은 조금 더 느낌이 달랐죠. 네. 어땠어요? 네. 확실히 반수했을 때는 또 1학기는 학교를 다니고 2학기 때는 또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제 마음 심적으로도 조금 조급했던 것도 있고 조금 빨리 다른 친구들이 했던 거를 나도 빨리 따라가야 할 텐데 라는 좀 조급함도 있었지만 또 일산 종로학원에서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면서 또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논술 측면에서도 선생님이 많이 봐주셔서 또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또 제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더 마음적으로는 시기는 촉박했지만 조금 여유는 있지 않았나.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되게 목표가 뚜렷해졌다. 전형도 아예 고정으로 탁 붙박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죠. 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반수를 시작할 때 나는 이번에 논술 전형으로 반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특히 제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국어랑 영어랑 탐구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려고 했지만 또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수학이 등급이 조금 잘 나오는 것 같다 맞아요. 싶어서 제가 후반에는 수학이랑 영어랑 탐구에 집중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논술 전형이라는 특별한 전형이라고 확정 짓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목표가 뚜렷해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논술 전형 지원을 할 때 대학도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많은 얘기를 통해서 또 대학도 특정 대학으로 특정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선택과 집중이 훨씬 더 수월했다. 네. 효과가 있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수를 하면서 이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과목을 집중했는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서 실제로 최저를 이화여대가 굉장히 다 맞췄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후배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 부려가지고 나 꼭 이걸로만 맞출 거야 하지만 실제 수능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성공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반수하면서 여러 고비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고비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우리 희진 학생은 적극적으로 저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마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논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다르게 피드백을 좀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학교를 선택해서
네. 학교별 피드백을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번 합격한 이화여대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일단 이화여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저를 맞추는 게 일단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최저를 맞추고 나서 일단 이화여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경계열로 이화여대를 지원을 해서 그렇죠. 3번 문제 그 경제와 관련된 수리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1, 2번에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논술하는 그 비교 문제나 또 비판 문제 이렇게 유형이 특정되어 있어서, 또 수능 끝나고 여기 일산동부학원에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복습을 했고, 많이 풀어보면서 또 선생님께 어떤 식으로 쓸지 또 전략을 선생님과 함께 짜는 방법도 썼고, 또 특히 이화여대는 글자수 제한이 없어서 그렇죠. 또 쓰다 보면 시험 보다가 쓰다 보면 또 괜히 또 길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것도 대비하면서 선생님이랑 글자 수는 어느 정도로 맞춰서 쓰는 게 좋겠다, 뭐 정답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나가면서 네. 그 이화여대 유형에 맞게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진 학생은 그 이화여대를 직접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새롭게 가져갔죠. 그 분량은 우리가 뭐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3번을 먼저 푸는 방식, 그렇게 네. 접근해서 이번 좀 효과를 봤죠? 네. 네. 원래는 보통 1번부터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3번이 경제 문제다 보니 좀 3번을 맞추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3번을 먼저 푸는 방식을 써서 좀 전략적으로 논술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왔는데, 끝으로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 재수도 힘들고 또 그 결과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때 다시 반주를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고, 근데 또 반주를 하면서도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걸 자꾸 극복한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저학력 기준 맞출 때 가장 효율을 많이 봤던 고민 방법인데, 일단 자기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대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다양하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초점을 맞추는 건 나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뭐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그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험생활 동안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그거를 찾아보라 이 말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번 입시 때문에 낙담했을 수도 있고 좌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실패는, 두 번의 실패도 결코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희진 학생이라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함께 고민도 하고 아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보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우리 희진 학생과 악수하면서 이 시리즈 1을 끝내고 시리즈 2, 3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하.